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주차 에피션트넷 발제를 맡은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에피션트넷이 특정 뭐 트랜스포머라던가 유넷이라던가 이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델을 스케일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험에서 결과 보여주고 이게 다인 논문이라 그 앞에서 발표한 T5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 수준으로 짧아요. 그래서 어려울 건 없고 그게 이제 앱스트랙트랑 인스트럭션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사전에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릴레이티드 워크라고 제시된 애들이 뭐가 있었고 이전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상 알파이즈 오메가인데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4번은 이제 구조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스케일링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모델 구성을 했다. 이렇게 스케일업을 했다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더 적었고 익스페리먼트는 말 그대로 실험.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키가 되는 컨트리뷰션은 저 컴파운드 스케일링 하나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얘는 기존에 있던 모델과 비교를 해야 하니 모바일넷이랑 하나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뒤 익스페리먼트 나오는데 두 가지 있던 기존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방식 하나라 여기 뒤에 텀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나스라는 방식으로 모델을 처음에 구성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갔다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험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앱스트랙트인데요. 이 논문을 정리하면 사실 이 한 장이 끝이에요. 한 줄로 말하면은 모든 차원을 균형 있게 확장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써서 효율성이랑 정확도를 모두 챙겼다. 두 가지 요 한 줄이 끝이고 여기서 논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깊이나 너비, 그러니까 해상도 셋 중 하나를 이제 늘려가지고 확장을 했었는데 그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깊이를 늘리든 너비를 늘리든 레졸루션을 늘리든 다 효과는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세 개를 조율적으로 하나 아니면은 세 개 중 뭐 세 개를 다 쓰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하나만 쓰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리소스가 뭐 EN이라고 쳤을 때 100 정도 있다고 쳤을 때 과연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깊이 너비 해상도를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입니다. 또 각각 이제 요약을 하면은 각각 뎁스, 위드, 레졸루션에 대한 기술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을 해서 이를 컴파운드 코에피션트라는 파이라는 개수를 썼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파이승 형태로 해서 n 단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소스 대비 n배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얘를 얼만큼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수식 하나로 정리한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통해서 좀 모바일넷이랑 레지넷을 적용을 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고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게 설명을 적어놨는데 나스라는 방식으로 그 백본 모델 B0라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고 얘를 확장을 해서 뭐 어떻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만한 거를 정리를 했는데 플롭스라고 이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per second라고 1초 동안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몇 번을 하느냐 또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요 모델 하나 연산하는데 얼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냐 즉 얘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면 무겁냐 이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걸 나타내는 플롭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스라고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우리가 어떤 태스크랑 뭐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깊이랑 위드랑 레졸루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예,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휴리스틱한 일인데 이거를 어떤 모델이랑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자동화해서 찾을 수 있게 해준 게 나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스를 제안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논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성능을 이제 익스페리먼트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걸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키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핵심은 뭐 어떤 구조, 뭐 레이어스,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등 번거로운 과정을 자동으로 찾게 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CNN 모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일업을 할 때 뎁스, 위드, 레졸루션 중 하나, 뭐 많이 봐요. 두 개 정도만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더 나은 정확도랑 효율성으로 컨버네이션 스케일링을 할 때 좀 정형적인 방법,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을 때 얘를 가로로 늘리든 깊게 쌓든 레졸루션을 바꾸든 했을 때 요 세 가지 방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세 개 다 넣은 방법 밸런스 있게 조정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더라. 이게 휴리스틱하게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정확히 얼마나 어떤 비율로 스케일링을 해야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뎁스, 위드, 레졸루션을 위해서 고정된 스케일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스케일 기술을 구하고 얘를 기반으로 n배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성능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가 결국에 어큐레시랑 에피션시 두 개에 대한 내용인데 에큐레시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넷 이후로 이제 성능이 점점 향상이 됐죠. 그래서 구글넷이든 SN넷이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큐레시는 점점 높아졌는데 문제가 이 높은 어큐레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더 크고 복잡한 모델을 계속 늘려나갈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구조를 설계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고 에피션시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닝이랑 퀀타이제이션 통해서 경량화도 하고 뭐 스퀴즈넷이나 모바일넷 등이 있는데 이제 어큐레시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얘네를 모두한테 적용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모델의 크기 그리고 이런 방법의 문제가 모델의 크기가 큰 대형 모델에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대형 컴포넌트 등에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델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 스케일링 기존 방식을 보면은 이제 깊이를 늘리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트워크를 이제 깊게 쌓는 것은 많은 컴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선행성도 추가되고 하니까 더 풍부하고 복잡한 피처를 학습을 하고 일반화도 잘 될 거예요. 근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퀴 커넥션이라던가 대치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모델이 실제로 너무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서 나왔던 예시 중 하나가 레즈넷 1000이나 레즈넷 101이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어크리시가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뎁스가 실제로 깊어졌을 때 이 배수에 따른 그 모델 성능 향상도를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꺾여서 잘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를 넓히면 이 방식은 작은 사이즈 모델에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넓혔으니까 세밀한 피처 잡는데 유용하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 대신에 학습시키기는 용이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성능 향상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넓고 얕아지게 극단적으로 얕아지게 되고 이러면 고차원적인 특징을 못 보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뭐 해상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좋습니다. 세밀한 패턴 학습할 수 있고 실제로 연구 중에 G파이프 같은 걸 보면은 224 바이 224가 아니라 480 바이 480을 사용을 해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해상도가 늘어가게 되면 계산량도 늘어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다시 꺾입니다.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올라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만 건드리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 대비 성능 향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뎁스 위드 리졸루션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만 확장해서는 금방 포화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꺾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가 어쨌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리소스 한정적으로 봤을 때 각각을 균형 있게 확장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실제로 논문을 봐라. 여기 있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을 제안을 해요. 이게 사실상 여기에 알파 이즈 오메가인데 말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각각 개수 정해놓고 그거 배수대로 올려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뎁스에 대한 알파 그리고 위드에 대한 베타 그리고 레졸루션에 대한 감마 해서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의 파이승 이런 식으로 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은 뎁스가 두 배 일어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기존 연산량 대비 두 배가 필요하겠죠. 근데 위드랑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채널이랑 아웃풋 채널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얘는 제곱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얘는 제곱인 거예요. 그게 끝이. 또요세 개가 같이 일어나니까 도변선에서 파이승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떻게 할 거냐?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 2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냐?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구해집니다.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리드 서치를 진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 수식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 값, 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뭐 한 5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뭐 5x5 텐서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가 뭐 5개씩 고를 수 있을 테니까 뭐 1, 1.2, 1.15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데 요걸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넣어봐요. 그럼 만약에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치면 n 제곱개만큼 돌려보면 되겠죠. 그리드만큼 돌려보면 된다 해서 그리드 서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 돌려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픽스를 합니다. 그래서 요 상수값을 고정을 해서 얘를 개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수식 보면은 여기 파이슨 붙잖아요. 이 알파, 베타, 감마 값 정해서 이거 수식 넣었으면은 사실상 얘는 그냥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파이슨을 적용을 해서 모델 스케일링 값을 조정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B0 베이스라인에서 알파, 베타, 감마 상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파이 승에 따라서 1승부터 7승까지 해서 B1부터 B7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알파가 1.2, 베타가 1.1, 감마가 1.15 값을 찾아냈었고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피션트넷에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모바일넷이랑 레즈넷에 적용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하긴 했는데 그 외로 나스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모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컴브 3x3 넣고 그 다음에 모바일넷 컴브를 이렇게 쭉 쌓아서 이렇게 돌아간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조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스 방식을 사용해서 이걸 찾아서 썼다.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냥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성능이 어떠냐? B0부터 B0에서 확장한 B7까지를 봤을 때 이 데이터셋 성능이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봤을 때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 어크레시가 나왔을 때는 파라미터랑 플롭스가 적더라.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 근데 만약에 플러스랑 이제 파라미터 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성능이 좀 더 잘 나오더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표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그냥 이게 더 잘 나왔다 이 내용인데 B7 같은 경우에는 당시 소타였던 G파이프랑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성능을 기록을 하면서도 파라미터가 8.4배 가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거를 아까 제가 그랬죠. 나스로 찾은 거에다 적용해서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넷이랑 레지넷에 적용해서 효율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모바일넷이랑 레지넷에다 적용을 한 결과에서 이거는 모바일넷 V1에 적용했을 때 대비 어 뎁스만 늘렸을 때 레졸루션 위드만 늘렸을 때 레졸루션만 늘렸을 때랑 플롭스는 비슷하지만 어크레시가 더 좋았고 동일하게 모바일넷 V2도 뎁스 위드 레졸루션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플롭스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레지넷 50도 동일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성능이 좋다고 밝힌 게 이 에피션트 넷을 사용을 하면은 트랜스퍼 성능도 같이 올라가더라. 옆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이 표가 크게 볼 거 없어서 작게 적어놨는데 결국 이 에피션트 넷을 적용을 해서 스케일업을 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늘린 스케일업 방식 대비 전이 학습 성능도 훨씬 좋더라. 라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파라미터를 쓰면서도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익스페리먼트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캠을 통해서 시각화를 한 걸 보면 왼쪽에 요 마카롱 있죠. 요거랑 이제 요 원형 같은 거를 캠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봤는데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뎁스를 눕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캠이 변화를 했고 이렇게 변화를 했고 하는데 비슷한 플럭스를 사용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모델의 실루엣을 캠이 굉장히 잘 집중을 하더라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같이 넣어줬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기존 컴포넌트 스케일링 방식은 뎁스 위드 레졸루션을 모두 고려를 하지 않거나 뭐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고려를 했었다. 근데 이거는 정확도나 효율성을 모두 챙기지 못했다.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인풋 대비 정확도가 좋진 않거나 더 좋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고려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을 제안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하고 스케일링을 해보니까 모바일넷, 레즈넷 모두 소타급 성능을 기록하면서도 더 적은 플롭스를 사용한 효율적인 모델이 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어, 발표는 이게 끝이고요. 감사합니다.